네, 한승연의 외환 전문역 1종 환리스크 관리 오늘은 제 12강입니다. 살펴볼 주제는 장내 시장, 장외 시장입니다. 이 장이죠. 장내, 장외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런 사진들 많이 보셨죠? 이게 이제 시카고 보드 오브 트레이드라고 CBOT란 선물 거래소 전경이에요. 이게 이제 거래소예요. 거래소인데 여기 사람들이 이 피트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도 지금도 잘 이해는 안 가요. 막 소리 지르면서 오픈 아웃크라이라는 거 합니다. 오픈 아웃크라이. 막 손짓 뭐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어떤 상품을 얼마에 사겠다 막 이러는데 마치 저한테는 그 무슨 청과물 시장의 그 중매인들 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참 저도 이해는 안 가지만 이렇게 어떤 상품이 거래되는 이 거래소, 익스체인지 이 거래소를 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 시장, 형성되는 시장, 그걸 장내 시장이다. 장내 시장. 그래서 여기 장이라는 거는 익스체인지라고 보시면 돼요. 익스체인지. 익스체인지 그래서 이 거래소 우리가 환리스크 관리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게 시카고 머켄타일 익스체인지하고 시카고 보드 오브 트레이드인데 이런 데는 이제 통화 선물 같은 거 뭐 달러, 엔, 뭐 유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선물 같은 걸 하는 거고 CBO는 이제 금리 같은 것이 주조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여기서 파는 상품들이 다 그 선물이라는 거죠. 선물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. 마치 선물 하나하고 비싼 거예요. 선물 하나하고 비싼 건데 이 금리나 통화 관련 이 상품이지만 표준화돼 있어요. 스탠더다이즈드 돼 있어요. 이건 이제 표준화돼 있어. 표준화. 그래서 거래소는 장외할 때 장이라는 것은 거래소를 의미하는 거고 장내 시장이라는 것은 거래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요양 관련해서 늘 나오는 게 CM이나 CBOT가 이런 게 나오고 여기에는 금리나 통화에 관련된 이 선물 상품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오픈 아웃프라이로 거래되는 시장이다.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 같이 KRX 이것도 거래소예요. 여기는 이제 이렇게는 안 하죠. 그냥 전자적인 방법으로 거래하죠. 어찌됐든 어떤 거래소를 통해서 하는 형성된 시장을 장래 시장으로 한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근데 이제 이 표준화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 가보면은 어떤 상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. 특정 상품만 있고, 그 다음에 이 상품도 특정 거래 단위로 이렇게, 만약에 우리가 레고 같은 거, 여기 보면 이렇게 그 레고 조각 같은 식으로 이렇게 파는 거예요. 거래 단위가. 그리고 만기도, 예를 들어 3, 6, 9, 12월에 뭐 둘째 주 수요일,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. 그러니까, 나중에 이제 저희 가서 OTC 마켓에서 보면은 OTC를 먼저 한번 볼까요? OTC 마켓은 이게 장외시장이라는 건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게 그게 그 장내시장이잖아요. 우리가 주식을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의 주식을 거래를 할 때는 당연히 거래소를 통해서 해요. 그런데 대주주 지분처럼 큰 거 이런 거를 이제 A와 B 사이에 거래할 때는 굳이 거래소를 통해서 하려고 하잖아요. 왜냐면 여기서 통해서 하면은 가격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고 하니까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고 이 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하는 거예요. 거래소가 아닌 것. 거래소 바깥에서 이루어진다. 이게 장외시장이라는 거예요. 근데 장외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이거를 오버 더 카운터 마켓에서 OTC 마켓이라고 하는데 커스터마이즈돼요. 여기서는 그 장내 시장은 스탠더다이즈드 된 거잖아요. 근데 장외 시장은 이 뭐라 그러냐면 커스터마이즈드 된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나 이렇게 그린다고 해봐요. 이렇게 말 그림 그려.
레고로 만든다 할 때 커스터마이즈는 레고가 아니고 이 형상 그대로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. 근데 표준화인 경우에는 이 레고를 사가지고 레고를 조각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. 보면 아시겠죠? 그렇게 해서 이 말 형상이 내 익스포저라고 한다면은 요 익스포저를 OTC 마켓에서는 정확하게 이걸 덮어서 만들 수가 있지만 표준화된 상품인 경우, 시장인 경우에는 이런 내고 조각들을 사서 내가 알아서 이걸 맞춰야 된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이 표준화, 그러니까 레고의 그 조각은 그 조각 단위별로 이렇게 표준화돼 있잖아요. 이렇게 해서 꼭지가 나와서 딱 물리게 돼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상품을 한다. 그래서 그걸 다시 알기 쉽게 좀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외환과 관련해서 환 노출이 익스포저가 이런 모양일 수 있잖아요. 이런 모양. 그런데 OTC 상품인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특히 은행에 와서 이제 하는 상품이에요. 은행에 와서 내 금액이 23만 8,252불이다. 만기는 8월 3일이다. 그러면 요 금액과 만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마치 그 양복점에서 옷을 맞춰주듯이 그분이 처한 익스포저를 그대로 다 스퀘어로 만들어주는 거죠. 정확하게. 그렇죠? 익스포저가 제로가 되는데 요 표준화된 거래소 상품은 아까 내 익스포저의 형태가 이러면은 마치 레고 조각을 사듯이 이런 조각을 많이 사서 이걸 좀 적게 덮던가 아니면 좀 많이 덮던가 조금 차이가 나겠죠. 왜냐면 23만 8천이니까 한 조각이 10만 불이다 그러면은 두 조각을 사면은 조금 부족하고 세 조각을 사면 과다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.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.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만기도 8월 3일 아니야. 8월의 둘째 주 수요일이다. 그럼 8월 14일 만기짜리를 받아야 돼. 그래도 이렇게 이걸 가지고도 저희가 그 해징 효과를 잘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큼은 다 할 수 있다. 그래서 이거는 표준화 상품의 장점이 뭡니까? 내가 이거를 샀던 상품을 팔겠다 그러면 조각으로 다시 만들어서 팔아보면 되는데 요 상품을 팔려면은 딱 정확하게 그걸 원하는 수요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표준화된 상품은 이렇게 단위 조각조각해서 내가 필요할 때 모양을 만들었다가 필요 없으면 허물어서 그걸 다시 다른 쪽으로 이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겠죠. 오늘 장례시장, 장외시장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장례시장은 거래소를 익스체인지를 의미하는 거고, 장외시장은 익스체인지 외에 일어날 시장, 대표적인 게 은행을 통한 거래 이런 게 되겠죠. 또는 개인 대 개인 간의 아까 말한 그 대주주 간에 거래한다든가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. 시장 가격에 충격을 주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에 조용히 하는 거, 이런 거 다 이런 게 마치 그 약국에 가면 카운터 바깥으로 내가 필요한 거를 훌쩍 넘겨주듯이 한다 그래서 OTC 마켓이라고 그러고 그걸 장외시장이라고 그러고 점두시장이라고도 해요. 이게 일본 용어인지 난 그게 모르겠지만 이런 용어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애쓰셨고요.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